우리 의원님들 많은 질문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이제 국토부 장관님 되시면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이제 주택 문제일 것 네. 같습니다. 주택 문제가 사실 지난 우리 6.27 조치 이후에 조금 이제 그 가격은 좀 잡힌다 이제 이런 생각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견 그래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갭 투자 형태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집값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이렇게 갭 투자를 막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는 거는 이제 좀 주요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 전세 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근데 이제 네.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고 이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공급과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을 활용한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우고 그 공공 주택의 공급을 뭐 빨리 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민간은 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은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기재부나 뭐 환경부나 자치단체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공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말씀하고, 네.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제가 항상 주장하던 게 있었는데 이 국토부나 기재부가 이 그 연석 회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시점을 우리가 공급으로 현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7년에서 10년 후에 공급될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도표로 제시하면 안 맞아요. 이제 의원님들께서 실제로 이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을 얘기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물량들도 사실은 벌써 5년, 10년 전에 이미 계획됐던 물량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 물량의 입주를 조금 빨리 당기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의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문제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엄청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신호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뭐 대통령님께서도 사기 신도시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기 신도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법을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가도 멈춰 있는 것들이 많은데 도심복합사업이나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이 공급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여러 문제로 사실은 이게 지자체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만 유유부지 활용 문제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방안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한 가지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폐교 문제는 교육청과 또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지자체에서 협의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잘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로만 너무 몰립니다. 사실은 이 공공 그 주택도. 근데 이제 부동산 리츠 등을 통해서 이제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자면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에 직을 건다는 일념으로 장관직 수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그냥 제가 계속 말만 하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뭘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이게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억대 아파트, 서울 최저가 반값 아파트, 초역세권 내 집 마련 찬스. 제가 이 비슷한 질의를 그전 장관님에게도 했었는데요. 아들집, 딸집 장만해주자. 이렇게 부동산에서 잘 모르면 혹할 만한 문구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아들집, 딸집 장만해주자 문구는 이제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해당 광고는 이게 잘 봐야 보이는데요. 맨 밑에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광고가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고지하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시간이 그런데 이게 19년 전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받은 사업장입니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도 못 받았고요. 조만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또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사업을 완성시키지 않아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이 되는 줄도 모르고 단순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줄로 알고 이제 분양을 받았다가 사실 대구 지역에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몇 군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그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와서 대구에서까지 찾아왔다고 했는데 이 지역주택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것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2차례나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고민도 고민인데 사업 전체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장님 전에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그 전치 여부를 고민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안이고 또 실제 지금 현재 분쟁 중인 게 한 30%, 또 아예 모집을 반절도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게 실제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 논의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저는 좀 뭔가 이 더 이상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쁜 사업자들은 아니죠. 네. 인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그 공공에서의 명확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